흰쇼 박사는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은 이제 엘버타주에서 코로나19 유행의 세 번째 유행을 일으키는 지배적인 균주라고 하였습니다. 엘버타는 목요일에 전염성이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과 관련된 717건의 새로운 코비드19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변종에 감염된 사람들은 현재 주에서 모든 활성 사례의 44.8%를 차지합니다. 흰쇼 박사는 이제 엘버타주에서 새로운 코비드19 사례의 지배적인 변종이 우려되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하였습니다. 엘버타는 목요일에 총 1,429건의 새로운 사례를 보고했으며 이는 올해 가장 높은 사례입니다. 엘버타주에는 12,187건의 활성 사례가 있으며 이 중 총 5,457건이 우려의 변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흰쇼 박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변종 사례의 99%를 차지하는 B117은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인 영국 변종이라고 하였습니다. 흰쇼는 목요일부터 모든 확진 사례의 접촉을 막기 위해 2번의 테스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까운 접촉인 경우 알림을 받는 즉시 테스트가 제공되고 음성으로 테스트되면 마지막 노출 후 10일 후에 다시 테스트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가까운 접촉을 2번 테스트하고 신속하게 테스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례를 확인하고 확산을 막는다고 하였습니다. 흰쇼 박사는 두 번째 테스트는 발견되지 않았을 사례의 일부를 식별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14일의 격리 기간 동안 누군가가 첫 번째 테스트에서 음성으로 테스트되어도 바이러스를 배양할 수 있으며 여전히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기간을 벗어난다고 해도 실제로 감염이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테스트는 개인이 잠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당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중 테스트는 오늘부터 모든 사례의 모든 가까운 접촉에 대한 추가 보안 계층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엘버타주는 모든 새로운 코비드19 사례가 다른 가족 구성원, 호텔 또는 기타 별도의 숙박시설에서 격리되도록 강력히 권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염된 사람이 별도의 침실과 별도의 욕실을 가지고 있고 감염 기간 동안 나머지 가구와 격리되어 있는 경우 가구 접촉에 대한 14일의 격리 기간은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격리 시 나머지 가구와 별도의 공간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경우 같은 집에 남아있는 경우는 감염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구 접촉이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습니다. 코비드19 사망자가 3명 더 보고되었으며 엘버타 병원은 중환자실 83명을 포함하여 340명의 환자가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급증은 보다 엄격한 공중보건 제한을 보관하려는 움직임과 일치한다고 하였습니다. 제이슨 케니 엘버타 총리는 화요일 감염을 억제하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주정부가 1단계 제한으로 효과적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레스토랑은 금요일 정오까지 실내 식사를 종료해야 합니다. 소매업은 이제 출입 용량을 더욱 제한해야 합니다. 도서관은 문을 닫습니다. 체육관은 추가 제한 사항에 직면해 있으며 그룹과 성인 피트니스 활동은 이제 금지됩니다. 실내 모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케니 총리와 공중보건 관계자는 이 상황을 변종과 예방접종 사이의 싸움으로 특성화했습니다. 현재 주 전역에 약 77만 9천 개의 백신이 투여되었다고 흰쇼 박사는 말했습니다. 현재 150만 명 이상의 엘버타인이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케니 정부는 6월 말까지 모든 성인에게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